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우리가 무직자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담보대출이죠. 자동차 담보대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상품이죠. 그런데 이 차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 현금을 주고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할부를 이용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을 주고 구입하신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할부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이 할부사에서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 근저당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차량이 담보대출이 나갈 때 근저당 설정, 할부차의 경우에 근저당 설정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차값에 대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 시세가 5천이다. 근데 설정이 3천만 원 돼 있다. 그러면 2천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할부 차량을 보면 어떤 차는 근저당 설정이 없고 또 어떤 차는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이 있고 없는지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근저당 설정. 이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보증보험사에서 증권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할부를 나갔을 때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을 끊고 대출 나가는 대표적인 금융사가 바로 시중은행이에요. 은행.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죠. 자동차를 내가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을 하려다. 그러면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은 은행에다가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은행에서 할부를 이용하게 되면 이율도 낮지만 금융사가 1금융권이에요. 1금융권이면 내 신용점수가 덜 하락한다는 거예요. 가장 신용점수가 적게 하락하는 곳이 바로 1금융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이익을 보고 내 신용점수에 대한 것도 이익을 보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은행을 알아보는데 문제는 이 보증보험사에서 누구나 다 이 보험증권을 끊어주지는 않아요. 소득도 있어야 되고 신용도 더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보험증권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안 돼? 그래 그럼 알았어 했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할부사죠. 할부사는 보통 캐피탈하고 파이낸스가 있어요. 파이낸스. 이곳에서 이 할부를 또 진행하게 되는데 이보다 먼저 한 군데 한번 찔러보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바로 카드사입니다. 카드사에서도 할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도 뭐 은행만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여기 할부사도 마찬가지고 이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차할부예요. 신차할부, 중고차할부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낮은 이율은 신차할부인 경우에 그래 많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카드사를 먼저 찔러보는 거예요. 할부사나 카드사나 이율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제 할부사 중에 어디 할부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할부사하고 카드사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왜 할부사가 아니라 카드사를 먼저 추천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신용. 은행이 가장 적게 하락한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카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할부사, 캐피탈이나 이 파이낸스, 이쪽 금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리면, 똑같은 이자면 어찌됐든 내 신용이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는 곳에 신청하는 게 좋죠. 그래서 카드사에 먼저 알아보시라는 거고, 자, 이 할부사하고 카드사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은행하고. 이 보증보험사, 보험증권하고는 좀 별개예요. 특히나 이 할부사의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끊고 뭐 나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봐요. 신용이 좋냐, 소득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설정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 할부사 중에 현대캐피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현대캐피탈에서 신차할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소득이 있고 신용이 좋았을 때 이 차를 구입했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차의 설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득은 있지만 신용이 조금 낮으신 분들, 그러면 설정을 해요. 반대로 신용은 좋은데 소득이 좀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설정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이 말은 곧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설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5천만 원 그대로 설정한다, 그러진 않아요. 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5천만 원 100% 다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차값의 10%, 어떤 분은 차값의 5%, 어떤 분은 차값의 50%, 이렇게 각각 설정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이 금융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은 몇 프로 설정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내가 소득이 있고 그나마 신용이 좀 더 나은 편이고 그러면 그만큼 설정률이 낮아져요. 내가 신용도 별로 안 좋고 소득도 별로 없고 그럼 그만큼 설정률이 높아져요. 내가 신용도 안 좋고 소득도 없고 그럼 뭐 100% 설정이 되거나 아예 그냥 고객님은 저희 쪽에서는 할부가 진행이 안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이라든가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 비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설정 비율을 왜 꼭 그렇게 따져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좀 전에 이 초반에 얘기 드렸죠. 설정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채무자 이제 대출 문의가 와서 대출이 뭐뭐 있는지 막 여쭤보니까 신차할부도 있어. 근데 다른 대출 보고 신용점수 보니까 이분은 신용대출이 안 돼. 그래서 신차할부는 있길래, 그것도 은행에서 있길래 그럼 이분은 근저당 설정이 없을 확률이 높다. 아니, 높은 게 아니라 대부분 없어요, 은행은. 그래서 그럼 이 차량으로 담보대출이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은 일반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제가 이 차량으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차가 없다고 합니다. 차가. 할부는 되지만 차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 설정이 없어버리니까, 설정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차를 팔아도 되는 거예요. 난 대신 내 할부만 잘 갚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이게 잘 이용한 건지 잘못 이용한 건지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런 내용의 분들도 계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야 뭐 신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뭐 이용을 할 수 있고, 할부차를 현재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차량에가 설정이 과연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